종북 네. 콘서트와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거 두 개를 네. 묶어놓고 아예 그 청와대 안에서 이야기를 한 메모들이 발견이 됐어요.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로 10만 명 이상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70%가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잘못된 수사 그리고 재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네, 평화이음 황선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겨울에 신은미 선생님과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됐다가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평화이음에서 일하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시 진행한 토크 콘서트의 기획 의도 그리고 혹시 어떻게 기소가 되셨는지. 그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해외 동포들을 모시고서 그러니까 북녘에 대한 여행담을 듣는 토크 콘서트를 그 전에도 진행을 해왔었던 거고 2014년 11월 달부터 약간 전국 순회로 통일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던 것은 2014년 가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북녘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북에서 또 고위급들이 내려와서 그 인천 쪽에서 남북의 고위급이 만나고 막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온 남북 화해의 기운인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제가 봄에 신임 선생님이랑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너무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고 가장 최근에 자주 다녀오셨던 분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토크 콘서트의 내용도 풍성하게 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해보면 어떠시겠냐 이걸 이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행사를 하게 됐죠.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TV조선이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을 하고 시간마다 계속 그 종북 마녀 사냥을 했고요. 신임 선생님의 개인사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그 과거 학창 시절에 어떤 기소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샅샅이 스토킹하는 것처럼 계속 떠들고 이런 상황이 됐었고 이 TV조선이 동뜨는 거를 조중동 그리고 기타의 종편 방송에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서 시간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가 동원이 됐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피켓이 바로 만들어지고 똑같은 피켓들을 다 들고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이제 관객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이셨는데 그 행사장 앞에서 화염 방사기 이런 시위가 막 벌어졌죠. 종북 빨갱이 마녀들 북한으로 보내라 막 이러면서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을 했었고 결국에는 익산에서 일배하는 청소년이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서 테러를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 200명 정도가 좁은 성당에서 빽빽히 자리가 모자라서 막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재가 났죠. 테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들을 겪으신 건데 그 당시 심경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장벽이라는 건 매우 견고하구나. 갈수록 허물어져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누군가 작정하고 작전을 짜서 돌입한 순간 이 모든 그 장벽은 다시금 정말 아주 견고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기소 내용이 좀 황당하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뭐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 막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기소되거나 하기 전에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고 확인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한반도가 공동 운명체인데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고 한쪽은 막 제재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있고 또 한쪽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약간 예속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 지상 낙원이 가능하겠는가? 난 양쪽에서 다 지상 낙원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 반면에 그런 제재와 긴 전쟁 상태에서 망하지 않고 계속 이겨나온 그곳이 지옥이기만 하겠냐? 긍정성이 전혀 없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언론을 향해서도 하고. 이런 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사람들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반공의식을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만 계속 언론은 던져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소하게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네네. 그 신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거 갖고도 또 난리가 났던 거고. 네. 그러니까 아니, 대동강 맥주가 맛있을 수도 있고 가스가 맛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갖고 뭘 그러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대동강 물이 맑다 그랬다. 사실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만으로는 구속이라든지 기소 자체가 좀 어려울 거다. 이건 좀 한판의 코미디다라고 경찰이나 검찰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들을 나중에 보면 2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에 통일 토크 콘서트는 되게 일부예요. 나머지는 공소시효 안에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 제가 쓴 글, 블로그에 연합뉴스든 통일뉴스든 이런 것들 공유한 거, 그리고 제가 시를 쓴 거, 그런 것도 샅샅이 뒤져서 쉬운 4가지 위법 행위를 찾아내서 공소장에 담았더라고요.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 정황이 적힌 메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벌인 사건이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 왜 당국이 이렇게 사건 계획을 했고 실행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중에 김영한 씨라고 있었는데 그 김영한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김영한 비서관의 수첩이 발견이 돼서 그 수첩 안에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통일 토크 콘서트를 조계사에서 왜 하게 됐는지 조계사 쪽을 통해서 경위를 좀 알아보라는 그런 지시, 일베 청소년의 민족 사항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고 또 종북 콘서트와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거 2개를 묶어놓고 아예 그 청와대 안에서 이야기를 한 메모들이 발견이 됐어요. 당시에는 정윤회,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어요. 2016년에 가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불거졌지만 그때 이미 십상시, 뭐 황간정치 이 얘기가 막 나오면서 언론들이 쓰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통합진보당 해산건과 통일 토크 콘서트 요 2가지 종북무리로 전국을 완전히 뒤덮었던 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2014년도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정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